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관련해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면 격추해야 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쟁을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을 옹호하는 등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유엔 총회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방위 산업에 대한 협력도 논의했다고 전해지며 방산주 전체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번 소식에 신고가를 경신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5.38% 상승한 105만 8천 원에 하나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도 3% 넘게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의 전망치를 낮춰 잡으면서 바이오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UBS가 2030년 비만 치료제 GLP-1의 전 세계 판매 전망치를 1,300억 달러, 우리 돈 약 180조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는 1,500억 달러였는데 무려 200억 달러의 하향 조정이 들어간 겁니다. UBS는 리포트를 통해 GLP-1이 비만 치료 분야와 맞물려 앞으로 더 큰 확장성을 보일 것은 분명하지만 추후 경쟁 심화로 인해 제품 가격 하락 등이 예상되면서 판매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펩트론의 주가는 5.84% 하락한 29만 원에 삼천당 제약도 8% 넘게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에너지 전략 담당자가 최근 두산에너빌리티의 제조 시설을 찾아 SMR 시제품을 직접 확인했다는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 따르면 패트릭 레너드 에너지 전략 책임자를 포함한 아마존의 관계자들이 최근 두산에너빌리티의 경남 창원 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체결된 두산에너빌리티와 아마존 웹 서비스, 엑스에너지와 한수원 간이 체결한 MOU의 연장선으로 평가됐습니다. 4개사는 MOU를 통해 SMR의 설계, 건설, 운영과 공급망 구축 등 시장 확대 전반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는데 특히 아마존이 약 7억 달러를 투자해 추진하는 5기가와트 규모의 SMR 상용화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마존 웹서비스의 AI 데이터 센터에 SMR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전일 대비 4.44% 상승한 65,9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이브가 자신들이 보유한 YG플러스의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고 밝히자 YG플러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이브는 YG플러스의 주식 약 486만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분 가격은 주당 7,857원으로 전체 매각 예정 금액은 382억 원입니다. 하이브는 자회사 위버스 컴퍼니와 함께 YG플러스의 지분 17.9%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매각으로 위버스 컴퍼니의 보유 지분 10.23%만 남게 됐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2021년 YG플러스의 지분을 확보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의 동맹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이브는 YG플러스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앨범을 유통하고 YG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아티스트가 하이브의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다만 이번 매각에도 불구하고 위버스 컴퍼니가 YG플러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 관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소식에 YG플러스는 7.26% 하락한 7,920원에 하이브도 1.95%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주식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에 영향받아가면서 계속해서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있습니다. 3,497포인트까지 도달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상승폭을 축소해 나가는 움직임이었고요. 장중에 이 낙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3,450선 하회하는 움직임도 연출이 됐는데 결국에는 3,472선까지 다시금 이 낙폭을 좀 축소해낸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간밤에 이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있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다 보니까 코스피가 하방 압력을 받아갔습니다.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닥의 이 낙폭이 조금 더 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장중에는 2% 넘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종가에서는 1.3%가량 하락한 모습이고요. 장중에 850선을 좀 안팎을 왔다 갔다 했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860선 위로 올라온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도를 이어갔고요. 현물 시장 체크해 보시면요. 코스피 역시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로 시작을 했는데 기관의 경우에는 매수폭을 키워가면서 오늘 2천억 원 이상 담아낸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전장에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2,400억 원 이상 팔아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좀 연출이 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순매수, 소폭 담아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도를 이어가는 가운데에도 담아냈던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두산에너빌리티 확인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 흐름 이어갔습니다. 3거래일 연속 팔아내고 있는 메이저 주체들이고요. 반면에 개인이 3거래일 연속 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경우에는 4,300억 원 이상 담아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는 양자암호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주는 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양자암호 행정명령의 재승인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총 3건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데요. 여기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포스트 양자 암호화 전환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양자 내성 암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해독하지 못하는 안전한 암호를 만드는 데 좀 집중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자 컴퓨팅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 이 양자 암호에 대한 기술도 높아져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양자 암호 관련주들 뉴욕 증시에서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아이온큐가 4%대 급등을 이어갔고요. 그밖에 리게티 컴퓨팅도 10%대 급등, 디웨이브 퀀텀의 경우에도 7%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한 종목들도 들썩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직접적인 기업뿐만이 아니라 빅테크들 역시나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BM, 구글, 엔비디아 등이 꼽힐 수가 있는데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들, 또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관련주들에도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양자암호 관련해서 라닉스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양자 내성암호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면서 투심을 자극했던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ICTK의 경우에는 5%대 급등, KCS 3%대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라운CQ의 1.3%, 엑스게이트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와 이 커플링 현상이 좀 이어지면서 양자암호의 상승 랠리 국내 시장에서도 영향 주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볼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오늘 원전 관련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섹터가 오늘 쉬어가면서 다시금 조방원이 돌아온 시장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원전 관련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우선 국내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부분들 좀 불투명한 모습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규 원전 이제는 해외 또 수출로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에서 새로운 기회를 좀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스웨덴이 신규 원전 건설 약 32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2035년에 2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2045년까지 추가적으로 10기 그리고 SMR까지도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을 체크해 보시면요. 스웨덴의 SMR 민간 기업 이 카플 넥스트와 앞서 지난해 12월에 SMR 관련한 협력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 스웨덴의 국영 전력회사와도 직간접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LS 일렉트릭, S&T 에너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앞으로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아마존 웹서비스 관련한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제조시설 창원에 위치한 공장에 방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수원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SMR 기업이죠. 엑스에너지와 아마존 웹서비스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죠.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SMR 7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시제품을 좀 확인하러 한국에 방문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종목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이죠. 이제 25일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에 대한 부분들 내일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명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는 있지만 만약에 해체를 선택하더라도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도 있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인데요. 이 해체 시장 많은 기업들이 좀 뛰어들고 있기도 하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보더라도 500조 원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시장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한 투자 포인트 이어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해서 에너토크는 15%대 급등 마감을 했고요. 우리기술 4.9%대,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4.4%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아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HI의 경우에는 2%대 강세, 또 우진엔텍도 강보합권 마감했다라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관련해서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지 이어지는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앞서 다뤘던 두 가지 이슈 전략과 함께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챙겨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9월 24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큰 폭의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걸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야 될지 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난번 미국에서 연준에서 이제 그 FRB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FRB의 그 정책이 바뀐다라는 인식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뀌는 것이 좀 증권사들별로 미국에 있는 증권사들이 나오기는 올해 안에 한 최대 한 3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는 이번 달 9월 달에 금통위가 없었고 다음 달 10월 말에 가서야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처럼 기준금리 인하를 할지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시장에게 그렇게 별다른 노티스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우리 시장은 로봇이나 바이오 같은 성장주들을 대거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여기다 또 상법 개정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도 또 지주회사나 증권주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오늘 한꺼번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을 좀 준 겁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연준의 이 제롬 파월 위원장이 신중하게 그 통화 정책을 가져가겠다 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 또 9월 정기국회에서 요번에 이 상법 개정이 될 걸로 예상을 했지만 이게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전반적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길게 보시면 그래도 5,000포인트 향해 가지 않을까라는 가난한 희망이 남아 있으니까요. 좀 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슈 통해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MOU 체결, 양자암호 기술 도심에 깃든다. 네, 양자암호 관련해서 같이 한번 첫 번째 이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암호 관련주들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강세를 이어갔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 영향 받아갔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좀 전략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양자 컴퓨터에 투자될 돈들이 많이 국가 과제비가 깎이면서 여기에 관련된 많은 인재들을 미국으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그 기업들에는 한국인 인재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이 대거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이 굉장히 빨리 업그레이드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우리는 통신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양자 암호 보안 쪽에는 그런 대로 또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양자 암호 보안은 나름대로 글로벌리 그 경쟁력이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시면서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에 최근 들어서 보안 관련 이슈가 있을 때 그 일반적인 보안업체와 또 양자 암호 보안업체는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극명하게 주가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그렇듯이 양자 암호 보안은 앞으로의 통신 시대인 6G 시대에서도 이 맞는 그런 통신 보안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그럼 양자암호 관련해서 관련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와 케이트와 KCS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자암호 관련한 종목 엑스게이트 그리고 KCS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 두 종목 좀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두 종목 다 이 통신 서비스 업체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통신 장비 쪽에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양자 암호라는 암호의 난수표 이거를 그 통신 장비 속에 집어넣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 보안에 있어서는 기존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보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통신 기술들은 향후 6G가 들어와도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좀 앞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VPN에서 방화벽 쪽에 굉장히 유명한 통신 장비 업체인데 이쪽에 관련된 그 양자 암호 난수표를 포함시켜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암호 보안을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SK텔레콤과 함께 일하면서 실제로 일부 부분에서 상용화가 시작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KCS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한국 컴퓨터 지주라는 데서 물적 분할해서 만들어진 회사로 이 사업 실체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쪽에서 양자 암호 보안 관련된 또 전자정부 이런 쪽에서 또 이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실체, 즉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라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KCS도 굉장히 중요한 업체고 특히나 SK텔레콤과의 관계가 이쪽은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양자 암호 원칩, 반도 칩입니다. 그 칩을 개발해서 그 칩을 통해서 양자 암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 이런 양자 암호 보안에 관련된 종목들은 앞서 말씀드린 보안업체와 함께 이 시장에서 이 보안 관련된 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타임에선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정부의 정보 보안 투자에 따라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엑스게이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6G 양자 암호 보안에 관련된 기술을 먼저 개발을 해서 이걸 이제 그 자신들의 그 통신 장비 업체에다 집어넣은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전국 CCTV 관제센터를 갖고 있는 이 그 관제센터 1위 이노데비라는 업체와 함께 지능형 그 영상 차세대 융합 보안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말 그대로 전국 어디서나 CCTV가 있는 데선 범죄를 다 잡아낼 수도 있고 특별한 사건 사고 같은 것도 전후 과정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회사 이 엑스게이트가 갖고 있는 기술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면서 공공보안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공공보안 시장은 민간보다도 훨씬 더 결제 규모나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결제해 주기 때문에 자금 회전도 굉장히 빠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 다른 보안업체보다 먼저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포트에 담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오늘 두 종목 가운데 엑스게이트,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정보보안 관련해서도 계속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1978년생)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양자암호 기술 도심에 깃든다. 네, 두 번째 이슈 원전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원전 해체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이벤트 앞두고도 있고요.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우리가 이제 대형 원전을 짓는 그런 것들이 이제 원전 사업에서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원전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노후한 원전을 폐로하고 해체하는 쪽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지금 우리 모 언론에서 이게 뭐 500억 달러 시장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500억 달러 해봤자 얼마 되지 않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노후 원전들만 지금 당장 그러니까 영업을 하지 않고 운전을 멈춰버린 그 폐로 상태의 그 원전들만 따져서 그렇다는 것이고 앞으로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의 모든 원전은 앞으로 폐로의 대상입니다. 즉 원전 해체의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 인류는 아직까지 운전을 하고 완전히 해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그 관련된 안전하게 해체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이 고리 1호기를 해체하면서 그 기술을 아마도 제일 먼저 습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원전 폐로 시장, 즉 원전 해체 시장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원전 해체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인 것입니다. 네, 글로벌 시장도 사실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만 해도 그 동남 해안 지구에 그 원전들이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몰려 있는 것들이 한 20여개 되죠. 그리고 일본만 해도 꽤 많은 숫자고 미국은 뭐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제 원전 해체를 해본 나라는 미국에서 옛날에 3마일 원전이 사고가 나서 그때 한번 해체를 했지만 그거는 뭐 완전히 해체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형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폐로 상태에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리 1호기를 해체하는 건 완전 해체해서 그 안에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까지 모두 정리하고 그 땅 자체를 예전에 그 원전이 없던 상태로 재자연화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대단히 큰 프로젝트고 우리 인류가 해본 적 없는 새로운 도전을 한국 기업들이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먼저 기술을 습득하고 이 시장을 갖고 이 기술을 갖고 전 세계 시장을 나가서 이 시장을 선점한다는 건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시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큰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국내 시장이 좀 선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 관련주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기술과 우진엔텍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투자 포인트 짚어보시죠. 네, 어제도 저희 원전 관련해서 좀 다뤄봤었는데 우리기술 또 우진 가져와 주셨습니다. 두 종목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우진엔텍 포함이 됐는데요. 네.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봐야 될까요?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기술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기술이라는 업체는 우리 한국형 원전의 제어 계측 기술을 국산화한 그 세계에서 6번째로 이제 원전을 운전할 수 있는 그 기술을 확보한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적 특성이 원전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초기의 사업에는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리는 대형 원전의 건설 사업에 있어서 앞에 한 5년에서 6년 동안은 이 우리 기술은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7년, 8년 차 돼서 원전이 거의 대부분 지어지고 그 안에 내부 설비를 할 때 그때 들어가서 제어 계측 기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형 원전을 건설할 때 보면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원전 건설 말미에 그 뒤에 가서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은 다양한 그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런 일감이 없을 때의 일들을 신규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원전 해체에서 왜 중요하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이 깔아놨던 제어 계측 기술들, 그 제어 계측기들이 그러니까 원전이 해체되는 동안 안전하게 그 원전을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작용하게 되고 그게 이제 망가지지 않게 잘 보존을 하면서 원전 그러니까 해체를 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원전을 만들 때와 원전을 해체할 때는 말 그대로 우리 기술에게는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원전 해체할 때는 우리 기술이 초기에 수익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해체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술은 이제 원전 시작부터 원전 건설부터 원전을 해체할 때까지 양방에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술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진엔텍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우진이라는 업체의 계열사입니다. 계열사면서 이 업체는 원전 해체에 더 오리엔트된 회사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고리 1호기를 해체할 때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모회사인 우진이 그러니까 이건 그 계측기죠. 산업용 계측기들 원전이 안전하게 운전이 되고 있고 방사능이 유출되는지 안 되는지 또 다른 그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는 그런 산업용 계측기를 설치하고 그 운영하고 또 유지보수하는 건데요. 그 유지보수하는 것을 우진엔텍이 하면서 이 원전을 해체할 때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유지보수했던 계측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나중에 철거하면서 이런 거기서 또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진엔텍은 우진과의 그 사업적 연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회사들이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원전을 운전하고 또 나중에는 원전을 해체하는 데서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기술과 우진엔텍 가운데는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역시 우리 기술이죠. 우리 기술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재주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전의 말미에 가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전 사업 10년 기간 동안 앞에 5년 동안은 말 그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신규 사업을 벌였습니다. 방산 쪽에도 발을 들여놨고 또 이 신재생 에너지 쪽 그래서 풍력 발전소도 인수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수한 그 앞에도 해상 풍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말 그대로 이 공공 주도형 그 해상 풍력 발전소로 선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이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거 덕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술 투자를 지금 주가를 재평가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우리 기술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실적도 주가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해서 이렇게 체크해 봤는데요. 나는 앞으로 이런 시장의 성장성이 좀 있는 종목들 대응은 하고 싶지만 혼자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 1%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3%대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마감, 특히 오늘 방산주들이 강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2주 신고가 경신해내면서 4.9%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알테오젠 3.5%, 어제에 이어서 조정 흐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밖에 에코프로비엠 2.8%대 약세, 펩트론도 6% 넘게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2%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파마리서치 역시 2% 넘게 빠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넥스트레이드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된 5,000원 영양제 다용 가르시니아가 급성 간염 발생 사례로 전량 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건의 이상 사례를 보고받은 뒤 조사를 거쳐 회수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체지방 감소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들어있으며 소비기한은 2027년 4월 17일과 18일이다. 섭취자 모두 음주 후 복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대웅제약은 원료와 완제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반발했다. 식약처는 가르시니아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섭취 중 음주 금지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자, 오늘 이제 3일 연장으로 한알령 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파란색을 불을 켜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다음 달 10월 달이 되면 말 그대로 이제 10월 말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그 전에 한중 간에 여러 가지 좋은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시각이 바로 이런 한알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미리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남들이 신경 안 쓰고 파란불을 켜고 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조용히 분할해서 담아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와서 이걸 사겠다고 아우성 치는 분들에게 진짜 슬라이스 치면서 조금씩 팔면서 그 말 그대로 차익 실현을 상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한알령 해제 중에 이 항공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전에 어저께까지 여행주도 해주고 또 다른 여러 종목도 해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드린 항공주는 이 중국과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방문할 때 우리는 비행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한국은 이 남북한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독특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로 많이 가죠. 물론 중국을 배로 갈 수도 있습니다. 텐진에서 우리나라 인천항으로 오는 배를 타면 한 11시간 배를 타나 그럴 겁니다. 굉장히 지겹죠. 하지만 비행기로 타면 한 2시간, 3시간이면 중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한알령 해제라는 걸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중국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 쪽에서 알게 모르게 직접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한알령을 금지한다, 한류를 막는다, 소비하지 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 그냥 중국 특유의 이러한 서로 이심전심 이렇게 해서 한국 소비를 한국산 이 K 컨텐츠나 K 한류를 소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지난 한 8년여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8년 전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화장품이나 또 여러 가지 소비 제품들은 한국계 또 우리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 그 자동차 시장의 한 1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 중국 시장에서 선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알령 되면서 LG전자는 중국에서 스마트폰 시장 철수하면서 아예 그냥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해버렸고 지금도 중국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가 시장 점유율 거의 1% 미만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인식이 안 좋았었는데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 한국의 제2의 내수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이게 통합 국적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한 회사가 될 겁니다. 대한항공 하나로 통합이 될 텐데요. 그 외에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중단거리, 특히 우리 한국 그 인천공항을 가운데 놓고 콤파스로 원을 돌려보면 일본의 주요 도시와 중국의 한 100만 이상 사는 주요 도시들이 겹칩니다. 이 거리를 우리 저비용 항공사들이 주로 커버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일본 쪽을 주로 많이 커버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중국 정부에서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그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했죠. 그러면서 상하이시에 우리 한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몰려갔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너튜브에 나오는 동영상 중에 중국 사람들이 외제차를 막 끌고 와서 우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외제차가 많다고 자랑하는 동영상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 중국이 여기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중국 시장을 개방을 하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1성급 도시인 상하이나 텐진, 베이징 같은 도시뿐만 아니라 2성급인 수저우니, 항저우니 이런 도시까지도 말 그대로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 이걸 알면서 점점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공주들은 이러한 그 2-3시간이면 우리가 비행기가 이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중국의 1성급, 2성급 도시에 이제 신규 취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오갈수록 말 그대로 이제 한중 간에 여러 가지 수익도 많이 발생하고 물적, 인적 교류가 늘어나면 그만큼 거기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내년에 다음 달 10월 말과 11월 1일에 걸쳐서 에이펙 2025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8년여 만에 한국을 방한합니다. 이때 뭔가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들이 있는데 그 기대가 바로 한알령 해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런 면을 잘 보시고요. 자, 한알령 해제에 대한 투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한중 간에 그 문호가 개방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건데 주로 한국 사람들이 중국산 제품을 산다는 건 가성비가 있는 그런 내구성이 필요 없는 싸구리 제품들이지만 한국산 제품을 중국인들이 소비하는 건 단순히 시계나 자동차나 TV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까지도 즉 한국에 대한 이미지, 인식을 좋게 가져가는 것이죠. 이런 면 때문에 한알령이 해제될 경우에는 중국이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우리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소비를 하는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이번에 유망테마주로 이제 항공 쪽에서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TA항공을 제시해 드리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통합 국적기가 되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가장 큰 그 항공사가 됩니다. 이거는 일본의 저패니스 에어라인이나 아나, 전일본 공수나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해도 우리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 합병보다는 작은
그 항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만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 통합 국적기는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봐주시고 또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은 뭐 애경그룹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제주항공을 중심으로 그룹을 재편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정은 제주항공 주가를 봤을 때 제주항공 주식을 대부분 다 이 애경그룹이 주식담보대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조금만 더 떨어지면 제주항공은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항공에 대한 경영권을 놓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TA항공은 최근에 경영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TA항공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법 강의는 항공주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9월 말부터 10월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우선 당장 다음 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고요. 또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이 인바운드 시장 항공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관련주들 오늘 또 공략주까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항공주들 10월에 좋다라고 하는데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혼자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링크 하나 뜨고요.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에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어서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국내 1위 항공사이면서 또 한편으로 통합 국적기가 될 대한항공입니다. 그 대한항공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좀 왔다 등락을 하면서 좀 정신없이 하면서도 큰 원반영을 짓고 있죠. 이 큰 원반영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 등락을 한 것은 국제유가나 또 여러 가지 뭐 항공 사고도 중간에 있었고 원달러 환율의 변동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주가가 등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통합 국적기가 된다는 게 2027년에 이건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 국적기로 갔을 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말 그대로 이제 새롭게 이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시장까지도 노선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한항공 그 회장이 미국에 가서 보잉에게 70억 달러를 질러버린 건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대한항공을 보셔야 되고 최근 들어서 이 올 상반기에 좀 주가 폭등한 모양이 있습니다. 좀 보시면 여기 흘러내린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요번 상반기 중에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 보시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여행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부분은 제주항공 사고 때문에 줄어들었고 해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국내 말 그대로 정치적 혼란상 때문에 많이 안 들어왔고 이런 부분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실적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내려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게 모두 정리됐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매수가 21,500원 굉장히 낮게 제시했죠.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좀 더 가격 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32,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 목표가 32,000원은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3분기하고 4분기 실적을 보시면서 실적이 호전되는 게 보인다면 더 올려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잘 봐주시고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들도 대부분 다 올려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봐주시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인데요. 제주항공은 뭐 불행히도 지난 연말에 그 항공기 사고가 무안공항에서 발생하면서 말 그대로 좀 굉장히 어려워졌죠. 이거는 이 제주항공만 어려워진 게 아니라 제주항공의 모회사인 애경그룹도 B2C 사업, 즉 생활용품과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그 눈물 머금고 이 애경산업이라는 화장품, 생활용품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누구나 다 애경그룹이 힘들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비싸게 안 사주려고 하죠. 그래서
애경그룹은 한 6천억 정도를 원하는데 지금 사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한 5천억 정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1,000억의 가격 괴리차가 실질적으로 딜을 가능하게 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태광산업이라는 인수자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딜, 사이닝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항공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항공 자체는 저비용항공사 중에 1위까지 했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난해 무항공화 사고 이후에 이 스케줄 자체를 안전운항 쪽으로 가져다가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죠. 이 저비용항공사 중에 말 그대로 제일 나쁜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요한 점은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상황인데 이런 흘러내린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이제 애경그룹이 돈이 없으니까 이 제주항공 주식을 주식담보대출로 돈을 갖다 썼습니다. 중요한 건 제주항공 주가가 더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영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경영권 매각, 즉 M&A 이슈까지도 감안을 해서 보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매수가는 6,400원, 목표가는 10,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2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전할 말씀 듣고 와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두 가지 체크해봤습니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인데요. 대한항공 오늘 현재가 23,05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매수가 21,500원 제시해 주셨다라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밖에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매수가 6,400원이고요. 목표가 10,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방송 중에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지만 나는 조금 더 상세한 타점을 잡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가까이 대시면요. 링크가 하나 뜨고요.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어서 공략주 하나 더 체크해보시죠. 자, 마지막 종목은 티웨이항공입니다. 이 티웨이항공은 이 통합국적기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업체이면서 경영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단장한 그리고 또 새롭게 재무구조를 개선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이 업체는 무상 감자를 예고하고 있는데 부실업체를 정리하기 위한 무상 감자가 아니라 액면가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바꾸고 새로 최대주가 된 소노인터내셔널 쪽에서 제3자 배정 증자를 해주고 CB와 BW를 찍어주면서 돈을 2천억 정도를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되면 클린 컴퍼니가 되죠. 자본 잠식 부분을 다 없애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회사죠. 그런 면에서 TA항공 좀 주의 있게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매수가는 1,9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1,8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 티웨이항공까지 만나봤습니다. 매수가 1,900원, 목표가 3,500원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공략주로는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짚어봤습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김태현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